과거의 영광에 취해 툭하면 무용담이나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현재의 삶까지 갉아먹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반된 두 사람이 동거를 하면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화딱지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장기의 경험과 기억이 인간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 도치기시 형제의 유괴 사건 편입니다. 2004년 7월 8일 일본 도치기시 한 편의점에 어린 형제들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으로 왔는데요. 편의점 점장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자 만 4세인 형 카스토와 만 3세인 동생 하야토는 그저 돈이 없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점장은 할 말을 잃고 아이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아이의 뺨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겁니다. 점장은 그 길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형제를 집이 아닌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는데요. 엄마가 이랬어? 아빠가 이랬어? 삼촌이 그랬어요. 같이 사는 삼촌이요. 너무도 간단하게 가해자를 알아낸 경찰은 두 아이와 함께 산다는 삼촌 39살 시모야마 아키히로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아동학대범은 아이들을 괴롭힌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시모야마의 취조가 끝나고 아이들의 보호자인 아버지 고바야시 야스노리를 소환한 경찰. 고바야시와 시모야마는 아이들의 증언대로 같이 살고 있는 사이였는데요.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아버지의 요구에 경찰과 아동보호시설은 딱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더 이상 시모야마 씨와 한 집에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아이들을 귀가 조치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라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처분. 고바야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답했고 그렇게 어린 형제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아이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 편의점 점장도 경찰도 아동보호센터 사람들도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2004년 9월 11일 경찰서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린 아들 2명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였는데요. 신고자는 카스토와 하야토의 아버지 고바야시였습니다. 성인 실종과는 달리 아동 실종은 국가를 막론하고 경찰이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재빨리 두 아이의 마지막 행적을 쫓던 경찰은 아이들이 사라진 날 시모야마와 함께 마을 축제를 보러 간 것을 알아냈고 일단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모야마는 분명 몇 달 전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바야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시모야마와 두 형제가 같이 마을 축제에 갈 수가 있는지 경찰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우선 아이들부터 찾아내기 위해 체포된 용의자를 끈질기게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야마는 도치기를 흐르는 오모이강에 아이들을 던져버렸다고 실토했습니다. 왜 죄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고 성토한 경찰. 피의자는 넉나간 얼굴로 지난 몇 달간의 삶의 궤적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바야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시모야마의 집에 온 것은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2004년 6월. 직장도 잃고 갈 곳도 없어진 고바야시는 오늘부터 여기서 살겠다며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집주인인 시모야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집은 초등학교 6학년인 딸, 1학년인 아들과 함께 사는 곳이었는데 비록 방 한 칸이 사람 한두 명 겨우 누울 정도로 좁았지만 두 아이들에게 각각 자기 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빠는 일부러 방 3칸에 부엌 하나 딸린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바야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얹혀 지내면서부터 시모야마 가족의 평화는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개 중 제일 크고 볕이 잘 들어오는 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들어누운 고바야시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노는 어린 형제, 그리고
집주인인 시모야마와 그의 초등학생 딸, 아들. 그 좁은 집에 사람 6명이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정신없고 더웠을까요? 게다가 형편이 녹록치 않은 시모야마는 한여름에도 고장난 선풍기 앞에서 어떻게든 더위를 이겨보려 했지만 방세 한 푼, 전기요금 한 푼 보태지 않는 고바야시는 조금만 덥다 싶으면 에어컨을 빵빵 틀어댔고 창문을 죄다 닫은 집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댔습니다. 이러니 초등학교 6학년, 한창 사춘기인 시모야마의 딸이 집에 들어오고 싶었을 리가 없었겠죠. 아이는 친한 친구들에게 매일 푸념을 늘어놓았고 아빠에게도 온갖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무리 저 아저씨 좀 내보내라고 해도 무심한 아빠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시모야마는 고바야시의 뻔뻔한 태도를 용인해줬던 걸까요? 사실 용인했다는 표현은 이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굴복했던 거죠. 고바야시는 학창시절 동네에서 알아주는 폭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진 비슷한 무리에 소속되어 나쁜 어른들한테 배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고 다닌 문제아였습니다. 시모야마는 고바야시의 후배였는데 그 역시 무리의 일원이기는 했지만 고바야시와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선두에 서서 못된 짓을 주도한다기보다 어쩌다 보니 어영부영 집단에 섞이게 된 굳이 일진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소심한 학생이었던 겁니다. 시모야마의 순진한 눈에 망나니 같은 고바야시는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반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무조건 복종해야 마땅한 어마무시한 대상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랬다 한들 유치한 일진놀이는 학창시절과 함께 끝내는 게 마땅한데 공교롭게도 고바야시와 시모야마, 이 두 인간이 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도 나이값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바야시가 뻔뻔하게 집안으로 들이닥쳐 공짜로 얹혀 살아도 시모야마는 경외하는 선배에게 어떠한 요구와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아무리 짜증을 내도 시모야마는 선배가 무서워서 감히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고바야시는 더 신이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본인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시모야마가 고바야시의 두 아이까지 돌봐야 했는데 이 찐따 같은 인간은 고바야시에게 풀지 못한 화를 아들인 카스토와 하야토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던 겁니다. 또래 아이들답게 씩씩하고 명랑했던 카스토와 하야토가 편의점 점장의 눈에 띈 게 이즈음입니다. 그렇게 시모야마는 경찰서에 불려가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고 경찰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모야마와 고바야시를 분리만 시키면 사건은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바야시를 불러 그 집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졌다면 두 아이의 일로 이 동네 경찰이 움직일 이유는 없었겠죠. 부모 노릇이라곤 조금도 할 맘이 없어 보이는 고바야시는 경찰 앞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모야마의 집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경찰. 결국 시모야마의 분노는 점점 극단으로 향했습니다. 2004년 9월 11일 고바야시는 그날도 집에서 뒹굴거리다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사방은 캄캄했고 집안은 무척 조용했죠. 시간이 꽤 됐는데 두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 고바야시는 시모야마의 휴대폰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있지? 아니요. 전 우리 애들하고만 있는데요. 고바야시는 아이들이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그 길로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모야마가 붙잡혀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아이 4명을 차에 태우고 축제 장소로 향하던 때 슬슬 좀이 쑤셨던 카스토와 하야토가 서로 장난을 치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짜증이 났던 시모야마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는데 겨우 서너 살 된 장난꾸러기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시모야마는 차를 세우고 근처 공중 화장실로 어린 형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한 칸에 가둬놓고 마구잡이로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혔던 것도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야마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고바야시가 알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은 물론 딸과 아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학대를 고바야시에게 숨겨야만 했고 차라리 아이들을 없애버리자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향했던 곳이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기로 유명한 오모이강이었던 겁니다. 한번 휩쓸리면 어른도 빠져나오기 힘든 5m 아래의 거센 강물에 악마로 변해버린 시모야마는 아이들을 그대로 였습니다. 이때 시모야마의 두 아이는 차 안에서 잠에 빠져 있어 다행히 아버지의 끔찍한 악행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깨어 있었고 비명을 질렀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강줄기가 얼마나 험했던지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간 지 5일이나 지나서야 숨이 끊어진 동생 하야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바탕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은 이미 언론을 타고 일본 전역에 퍼져버렸고 범인인 시모야마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고바야시에게도 국민들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이러한 여론을 만회라도 해볼 심산이었는지 고바야시는 둘째 아이가 발견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입니다. 얘들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희 둘이 누렸어야 할 행복까지 아빠가 다 누리고 갈게. 애들의 행복을 왜 자기가 누린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아직 형인 카즈토는 발견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의 생존 확률이 단 0.0001%라도 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수치에 기대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부모라는 존재 아닐까요?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정되기도 전에 사망을 전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명복을 비는 부모라니.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세상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첫째 아이 카즈토가 강가에서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시모야마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1심부터 바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 중 파렴치한 고바야시가 시모야마의 딸을 수행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지만 정상 참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시모야마는 2006년 6월 4일 감기에서 시작된 합병증을 앓다가 구치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한 시모야마. 시작부터 끝까지 참 한결같이 어이없는 인물입니다. 고바야시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이들을 잃은 후 불법을 하다 발각되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괴로움에 사무쳐서 손을 댄 건가 했더니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꾸준히 을 해온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결국 어린 두 형제가 차가운 강물로 추락해야 했던 이유는 구제가 불가능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였고 힘센 놈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저보다 약한 자에게 분풀이를 하는 찌질하기 짝이 없는 인간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이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세상에는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어른, 어리고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어른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부디 그런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카즈토와 하야토의 명복을 빌면서 시청해주신 주간악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